월요일 아침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3년 전부터 공공임대 아파트에 신청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매번 서류를 준비하고 점수를 계산하고 신청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결과는 항상 탈락이었다고 했습니다. 대기 순번은 항상 수백 명째였고 예비 번호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당첨되는 것 같은데 왜 자기는 3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이제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분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중년분들이 똑같은 좌절을 겪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왜 당첨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신청만 하면 언젠가는 당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만든 제도니까 열심히 신청하면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채를 두고 수십 명, 많게는 100명이 넘게 경쟁합니다.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까요?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매년 지어지는 공공임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납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사람들이 모두 임대주택으로 몰립니다. 젊은 신혼부부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같은 집을 놓고 경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첨될까요? 무작위 추첨일까요? 아닙니다. 점수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수제가 중년 여러분에게 불리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점수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뽑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점수가 높을까요? 놀랍게도 중년보다는 젊은 층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점수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겉으로 보면 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년에게 불리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보십시오. 젊었을 때부터 계속 무주택이었던 사람이 점수가 높습니다. 반면 중년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집이 있었다가 이혼이나 사업 실패로 집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무주택 기간이 짧습니다. 점수가 낮습니다. 부양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부부는 어린 자녀가 있어서 부양가족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년은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습니다. 또 점수가 깎입니다. 소득 기준도 애매합니다. 너무 높으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중년은 은퇴했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점수제는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젊은 무주택 가구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중년은 구조적으로 점수를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점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특별 공급의 존재입니다. 공공에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특별 공급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보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이들에게 먼저 물량을 배정하고 그러고 남은 것을 일반 공급으로 돌립니다. 문제는 특별 공급 물량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단지에 100세대가 나왔다 칩시다. 그중 50세대는 특별 공급으로 빠집니다. 실제로 일반 공급으로 나오는 것은 50세대뿐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급에 신청한 사람은 1000명입니다. 경쟁률이 20대 1입니다. 당첨될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중년 여러분은 대부분 특별 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이미 성인이고 신혼도 아니고 장애나 국가유공자도 아닙니다. 결국 경쟁이 가장 치열한 일반 공급에서만 싸워야 합니다. 당첨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더욱 가슴 아픕니다. 바로 지역 편중 현상입니다. 공공임대는 어디에나 고르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됩니다. 대부분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신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 중심부나 생활이 편리한 기존 도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중년 여러분은 어디를 원하십니까? 병원이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한 곳, 장보기 쉬운 곳을 원합니다. 친구들과 가까운 곳, 익숙한 동네를 원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는 그런 곳에 없습니다. 대부분 낯선 신도시, 교통이 불편한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분들은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원하는 지역에 나오는 물량이 극히 적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단지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몇 안 되는 단지에 신청이 몰립니다. 경쟁률이 더 높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차가 있고 출퇴근만 가능하면 됩니다. 신도시든 외곽이든 상관없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경쟁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더 가슴 아픕니다. 바로 정보 격차 현상입니다. 공공임대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지, 각각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언제 어디에 신청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공고가 나지만 찾기도 어렵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전문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젊은 세대는 인터넷이 익숙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어떤 단지가 경쟁률이 낮은지, 어떻게 점수를 올리는지 서로 알려줍니다.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팁을 올립니다. 정보를 쉽게 얻습니다. 하지만 중년은 다릅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공고문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때도 마땅치 않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정보를 놓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유형에 신청하거나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전략도 없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을 골라 신청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여러 유형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모르면 무작정 신청만 하게 됩니다. 당첨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자 가장 슬픈 이유는 시스템 자체가 중년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공임대제도는 근본적으로 젊은 무주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젊은 사회초년생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중년이나 노년을 위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고령자 특별 공급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70세 이상이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0대, 60대 초반은 애매합니다. 젊은 층 우선 정책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고령자 배려도 받지 못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게다가 임대료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공임대라고 해서 다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시세보다는 싸지만 은퇴한 중년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관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두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신청 횟수가 쌓일수록 기회가 늘어납니다. 3년, 5년을 꾸준히 신청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둘째, 다양한 유형을 알아봐야 합니다. 일반 공공임대만이 아닙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 조건이 다르고 경쟁률도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지역을 넓혀야 합니다. 선호하는 지역만 고집하면 평생 못 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경쟁률이 낮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당첨되어 들어간 후에 적응하는 것이 계속 떨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넷째,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주거복지 담당자를 찾아가십시오. 자세히 물어보십시오. 주거복지센터도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부탁하십시오. 온라인 신청을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혼자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3년이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보다 더 오래 기다렸습니다. 5년, 7년을 기다려서 당첨된 분들도 있습니다. 끈기가 답입니다. 계속 신청하고 계속 준비하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은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부모님 봉양하느라 정작 본인 집은 마련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안정된 주거를 찾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찾기 위해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실질적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공임대 당첨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